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소화 과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제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요. 굉장히 생소한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어려운 내용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를 정리를 잘 해두시지 않으시면은 이 소화 과정이 어, 이해가 거의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것을 계속 반복하시고 연습하시고 오늘 수업을 전체 소화 과정에서는 메인 영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학습 목표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소화 과정, 소화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소화계에 배우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기관,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소화기관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소화기관이 소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서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좀 포커스는 소화 효소 쪽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소화의 종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소화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기계적 소화는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소화입니다. 그 소화라는 것은 우리는 큰 영양소, 그 덩어리가 큰 것을 작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계적 소화는 물리적으로 얘네들을 작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는 물리적으로 작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소화액,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소화액과 얘네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기계적 소화가 되겠고요.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 작용이 저기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소화액을 통해서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저기 작은 단위로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끊어지는 그런 소화를 우리는 저 화학적 소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지금 소화기관 각각의 소화기관에서 어떤 기계적 소화가 있고 어떤 화학적 소화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입에서의 소화인데, 자, 입에서의 기계적 소화부터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입에서의 기계적 소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입에서의 기계적 소화 뭐 있죠? 씹는 거요. 그렇죠. 씹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줍니다. 자, 음식물을 잘게 부숴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조그만한 알갱이들로 직육면체를 쭉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한번 해볼게요. 같은 부피로 일단 만들어 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소화액을 만나게 됩니다. 소화액을 만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소화액과 만나는 단면 자체가 얘네들은 겉표면만 지금 만나게 되겠죠. 그죠? 겉표면만 만나게 될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그만한 애들의 단면에 모두 다 소화액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 보세요.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소화액, 그러니까 침과 닿는, 입이니까 침이겠죠. 입의 소화액은 침이죠. 침과 닿는 면적 자체가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덩어리가 큰 얼음 알갱이랑 짜잘짜잘한 알갱이 여러 개 넣는 거랑 누가 더 빨리 녹을까요? 당연히 짜잘짜잘한 애들이 훨씬 더 빨리 녹겠죠. 왜요? 물하고 닿는 면적이 많아지니까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잘게 부숴줌으로써 얘네들이 소화액, 침과 입에서의 소화액인 침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소화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학적 소화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적 소화는 그 효소를 소화 효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입에서의 소화액인 침 안에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효소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아밀레이즈요. 이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엿당으로 만들어준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엿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당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당류로. 자, 보십시오. 이거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녹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굉장히 여러 개의
저기 단당류들이 뭉쳐져 있는 기본 단위들이 뭉쳐져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존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을 아밀레이즈라는 애들이 한 방에 그냥 하나씩 따다다다다다다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개씩 끊어준다는 거예요.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끊어줌으로써 얘네들을 조금 중간 단계의 형태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입에서의 화학적 소화는요. 소화액인 침 안에 소화효소 아밀레이즈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아밀레이즈는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준다. 이당류로 바꾸어준다. 여기서의 중요한 점,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중간 단계인 2당류의 형태로 끊어주게 된다. 예, 이렇게 저희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에서 이제 꿀떡 삼켜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가게 되겠습니다. 식도는 하는 역할이 위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위에서입니다. 영어로는 스타맥이죠. 자, 위요. 위에서는 자 기계적 소화, 자 꿈틀 운동을 통해서 소화액과 잘 섞이게 해주고요. 꿈틀 움직이면서 소화액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런 저기 기계적 소화를 하게 되고요. 자, 화학적 소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바꾸고, 자 위에서의 소화액은 위액입니다. 자, 위액 안에 여러분 가장 활성화 형태인 펩신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펩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펩신이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위에다 몇 개를 좀 써놨죠. 자, 펩시노젠이라는 아이와 염산이 있습니다, 친구들. 그림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죠. 자, 위에서는 좀 분비를 펩시노젠의 형태로 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염산을 같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각각의 따로따로 분비를 하냐면, 이 펩신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뭐를 분해하는 아이들이에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아이들이에요.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 분해하죠?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단백질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우리가 지금 승덩 그냥 듬성듬성 잘라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왜 따로따로 분비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분비가 되는 세포도 얘네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분비하는 그 곳 자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펩신의 형태로 분비를 하게 되면 분비를 하는 그 기관, 즉 위에도 손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인 비활성 형태의 펩시노젠이 비활성 형태로 지금 분비가 되어서 염산과 만나서 얘네들이 활성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활성화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끊어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은요. 자, 화학적 소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의 소화액인 위액 안에 펩시노젠이 염산으로 인해서 펩시노젠과 염산이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된다고요, 친구들? 뭐가 된다고요? 펩신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펩신이 활성화되면서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바뀌게 된다.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형태예요. 얘네들이 원래 단백질 자체가 입체 구조입니다. 입체 구조로 그냥 덩어리째 있는 것을 그냥 쑥쑥 잘라내서 얘네들을 그냥 줄 하나에 그냥 좀 연결되어 있는 그냥 실로 여러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장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지장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지장은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안 하고요. 저기 소장의 저 초입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지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12지장이라는 공간, 얘네들은 공간 안에서 12지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누구랑 누구를 만나게 되죠? 쓸개즙과 이자액이라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소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침, 그 다음에 위액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소화액이 바로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쓸개즙은 소화액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쓸개즙은 소화액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 요거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쓸개즙은 소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쓸개즙은 소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소화액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단지 뭐만 도와주는 거예요?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지방의 분자들을 조금 와해시켜 줍니다. 슬렁슬렁 와해시켜 줘서 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지방의 소화액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쓸개즙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쓸개즙. 쓸개즙. 우리 지난번에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즙 어디서 분비된다 그랬어요? 쓸개에서 분비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자액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거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메인 포인트 이자액입니다. 이자액 안에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3대 영양소의 소화 효소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잘못 쓴 겁니다. 뒤에다 쓸 거를 지금 잘못 써놓은 건데, 자, 여러분 요거, 자, 이자액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자액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액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3대 영양소 소화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자, 아밀레이즈 한 번만 더 따라 읽어보세요. 아밀레이즈. 근데 아밀레이즈 우리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어디 있었던 거죠? 그렇죠. 침에 있었죠. 침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트립신입니다. 트립신. 자, 트립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페이즈입니다. 라이페이즈,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자, 아밀레이즈의 역할, 아까 침에 있던 역할이랑 똑같습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즉 2당류로 바꿔주는데, 아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입에서 전부 다 2당류로 바꿔주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꿀떡 삼키다 보니까요. 그래서 입에서 못다한 것들을 이자액에 있는 아밀레이즈가 마저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트립신입니다, 여러분. 트립신은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데, 아까 위에서 펩신이 숭덩숭덩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잘라놨습니다. 자, 폴리펩타이드를 여러분 다이펩타이드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 다이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다이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요건 다이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개의 아미노산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두 개로 또각또각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트립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트립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라이페이즈입니다. 자, 라이페이즈 같은 경우는 지방을 아까 여러분 지방을 라이페이즈 만나기 전에 누구랑 먼저 만났죠? 쓸개즙하고 먼저 만납니다. 쓸개즙하고 먼저 만나요. 그냥 거의 동시에 만납니다. 자, 쓸개즙하고 먼저 만나면서 지방이 유화가 돼 있고, 그 유화된 지방 위에다가 라이페이즈를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겠죠. 자, 소화가 되는데 얘네들 어떤 형태로 소화가 되느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노글리세리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글리세린이라는 큰 분자와, 그 다음에 작은 지방산 3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엮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 라이페이즈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잘리냐면은요, 요 두 개, 지방산 두 개가 잘려요. 지방산 두 개가 잘리고, 그래서 여기는 지방산이 두 개가 잘리게 되고요. 요 형태 있죠. 글리세린 하나랑 지방산 하나가 있는 요런 형태, 요거를 우리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방산 두 개, 그림을 그려드리면 지방산 두 개와 글리세린하고 지방산 한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최종 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얘네들은 계속해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충분히 지방 같은 경우는 라이페이즈 한 번만 만나면서 충분히 그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세포벽을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소장의 세포벽을 통과를 해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이당류나 아니면 다이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세포벽을 통과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세포벽을 통과할 수 없는 형태인데, 자, 이제 소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장 안에는요. 이제 소장 안에는 소화액이 또 장액이 나옵니다, 친구들. 장액이라는 아이들이 또 나옵니다. 자, 장액이라는 아이들이 나와서 장액이라는 아이들은 지금 탄수화물 소화 요소, 그다음에 단백질 소화 요소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말테이즈, 락테이즈, 수크레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데 자,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친구들. 장액 내 탄수화물 소화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긴 말테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테이즈는 엿당입니다. 엿당이 영어로 뭐냐면 말토즈예요. 말토즈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라 그래서 말테이즈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젖당이라는 것은 락토즈입니다. 락토즈를 분해하는 아이라 그래서 락테이즈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영어로 수크로즈거든요. 슈가는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쓰는 거고 수크로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크로즈를 분해하는 단당으로 분해하는 아이들을 수크레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당류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단당류로 바꿔주는 이런 소화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당류로 바꿔주면서 얘네들을 바로 뭘 하는 거죠? 흡수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다 보니 바로 이제 흡수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친구들? 자, 그 다음에 펩티데이즈, 장액 내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 단백질 소화 효소의 이름이 펩티데이즈입니다. 펩티데이즈는 뭐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을 끊어내는 효소다. 그러니까 즉 아미노산 형태로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게 되는 다이펩타이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미노산 두 개가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요 형태를 우리는 다이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끊어주게 되면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지금 분해를 시켜주는 요런 아이들을 우리는 펩티데이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장액 내 단백질 소화 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 아미노산은 바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 내 소장벽에 소장 세포벽으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한 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일단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할게요. 소화기관, 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입에서의 소화액 누구였어요? 침이었죠. 자, 침이었습니다. 침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침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뭐였습니까? 아밀레이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녹말을 뭘로 바꿔준다? 이당류의 형태로 바꿔준다. 녹말을 이당류의 형태로 바꿔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위로 갑니다. 자, 위에서는 위액이라는 소화액이 나오고요. 위액이라는 소화액이 나오고 이 소화액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 바로 펩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펩신. 자, 펩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뭘로 바꿔준다? 자,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소장입니다. 자, 소장은요 3대 영양소, 주 영양소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소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쓸개즙은 친구들 먼저 쓸개즙은 소화액이에요. 소화 효소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습니다. 소화 효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얘네는 소화 효소를 안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만 해주는 거예요? 자, 지방을 좀 유화만 시켜주게 됩니다. 예, 지방을 유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유화시켜주면서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3가지 아밀레이즈, 트립신, 라이페이즈. 먼저 아밀레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말을 뭘로 바꿔줘요?
이당류, 엿당 형태로 엿당 형태 가장 대표적인 게 엿당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지금 엿당이다 보니까 지금 엿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먹는 음식에 따라서 지금 젖당이 될 수도 있고 설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얘네들을 이당류의 형태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중간 산물이 이당류로. 자,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두 개로 지금 뭉쳐져 있죠. 폴리펩타이드를 뭘로 바꿔줘요? 다이펩타이드로 바꿔주게 된다. 자, 그러면서 중간 산물의 형태로 또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소장에 있는 라이페이지에 의해서 얘네들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자, 모노글리세리드 보면 요거 하나랑 지방산 요렇게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지방산 두 개. 요렇게 지금 끊어지게 된다. 요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장에서는 이제 장액이 나옵니다. 장액 안에 들어있는 소화요소는요, 탄수화물 소화요소, 말테이즈, 락테이즈, 수크레이즈, 요거에 의해서 단당류의 형태로 가장 대표적으로 단당류가 포도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당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단당의 형태로 해주고요. 자, 단백질 소화요소 안에는 펩티데이즈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펩티데이즈가 나와서 이 두 개를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개를 끊어버려서 아미노산 한 개짜리로 이제 만들어줘서 바로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준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가 지금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요 전체 과정,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갖고 계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소화기관과 소화액, 어떤 소화액이 나오고 그 소화액 안에 어떤 소화효소들이 들어있고 그 소화효소는 어떤 물질을 어떻게 바꿔준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친구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장에서는요, 모든 영양소가 최종산물로 분해가 됩니다. 최종산물. 자,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단당의 형태로, 그 다음에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고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과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최종 선물로 분해가 됨과 동시에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소장 벽에 있는 융터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자, 흡수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흡수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 제대로 달성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소화 효소의 작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소화 요소 나왔으니까 그 소화 효소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습 생명입니다. 진짜 복습 생명입니다. 오늘은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딴 때 안 하셨더라도 오늘은 꼭 해주세요. 알겠죠? 기준은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패들렛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 빠이.